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섰는데요. 여성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도 확대되는데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기존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인 1%의 중개 수수료로 배달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저렴한 수수료가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20여일 만에 2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가맹점은 6천여 곳으로 늘었고 회원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파주와 화성, 오산 등 3곳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올해 포천과 동두천 등 27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배달특급은 시범지역을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 총 27개 경기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요. 각 시군이 희망한 오픈 시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분기별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는 1인당 13만 8천 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14개 시군의 주소를 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며 지역 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극복을 위해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로 기본급의 5%에서 최고 1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서 고용 불안정성의 크기가 다르다고 봐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최대 1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2개월 이하인 경우 10%인 33만 7천 원, 12개월 근무하는 경우 5%인 129만 1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배달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가 지원되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위해 아파트당 최대 500만 원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또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피해 보상금 지원을 위해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복합문화단지 사업. 지난해 착공돼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중인데요.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규제가 최근 완화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상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돼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용적률 제한 규제에 묶여 4층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이곳의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층짜리 건물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규제 때문에 토지 매입을 꺼리던 YG 엔터테인먼트가 땅을 사들인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곳에 K-팝 공연장을 짓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민간 기업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은 제공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유치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33%까지 완료된 상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4만여 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사업의 핵심 변수, 기업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경기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 등 교육혁명을 앞두고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공정교육.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 철학입니다. 공정교육의 시작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교육 서열화를 부추기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교과 중심이 아닌 주제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경쟁이 아닌 학습 동기를 만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시기입니다. 이 같은 공정교육의 성공을 위해 이 교육감은 올해를 첫 준비의 해로 정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성공은 획일화된 교육제도를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경쟁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교육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능시험 제도 폐지 등 대학 입학 체제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교육 혁신과 개혁의 하나의 분기점을 만든다면 고교 학점제와 수능시험제가 같이 대학 입시제도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교 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교육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전 지역 고교 평준화를 시행합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했느냐에 따라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고 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킨다는 보관입니다.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 간의 격차를 없애면서 동시에 지역적으로 마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발전시켜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 교육까지 확대해서 이것이 다 학생들을 전인 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초중고 연계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년 개념이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중고 과정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학생 성장을 상급 학교 진학이 아닌 성장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답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답을 찾고 답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개의 질문과 여러 개의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실현이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등 학교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혁명 성공을 위해 고교 학점제 연구 시범학교 운영과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농어촌 지역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젠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농축산 농가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전수조사에 돌입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명부가 오지 않고 있는 데다 불법 체류자 고용 농장은 관련된 자료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는 각 지역 이장을 통해 점검 대상이 될 농장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문제를 발견해도 행정처분과 개선 권고 수준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격려했습니다. 안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긴급생계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북부 11개 시군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이주민 문제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의정부 교구 발걸음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교구는 의정부 등의 엑소더스 센터를 운영하고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동두천에 새 센터를 열어 모두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는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최근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이주 노동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5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시군과 함께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점검 대상은 주거 형태와 설치 장소, 침실과 목욕시설, 환기시설과 소방시설 등입니다. 도는 실태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이주 노동자 거주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대표 상징물과 영문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표 상징물은 경기도의 이름인 한글 초성인 기역기역 디귿을 시각화했는데요. 도는 상단의 초록색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하단의 파란색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함과 강직함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슬로건인 Go Great 경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도민과 함께 번영해 나간다는 가치를 담아 이탈릭 서체로 디자인했는데요. 지난해 대표 상징물 개발에 나선 경기도는 도민과 전문가 디자인 평가단 등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선정했으며 올 상반기 중 도의회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공식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지역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나 추가 설립된 공공기관이 있으면 계속 북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1, 2차로 했는데 3차로 좀 더 큰 규모의 공기업을 북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북부 시장 군수 10명은 낙후되고 열악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공동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6일 출근길 1호선 회룡역에서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열차 고장 때문에 시민들은 1시간 가까이 허둥댔는데요. 이후 지하철 승객이 버스로 몰리면서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이때 사람들은 코로나도 잊은 채 뿌연 김이 서린 만원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승강장. 열차가 미동도 없이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8시쯤 원인 모를 고장에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출근길 발길을 재촉하던 승객들은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역 인근 버스 정류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버스 타기 전쟁이 시작됩니다.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어떡해야 돼. 우리 이거 못 타. 아니. 뒷문에라도 타겠다며 몸을 던집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무색한 상황. 심지어 몸이 문에 끼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영하 15도, 매서운 한파까지 불어닥쳐 더욱 고역입니다. 1시간 기다렸어요 지금요.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를 왜 그랬더니 회차가 나와가지고 하다는 말이 택시 타고 가래. 택시 타고 하도 차는 생전에 갖고 났는데. 언제쯤 열차가 운행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하철 1호선 운행하는지 확인하고. 지금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좀 확인하고 다시. 열차 운행은 오전 9시 5분쯤 열차가 멈춘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재개됐습니다. 운행 재개 이후에도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 시간 내내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코레일은 또 열차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곳 중 약 38%만 제대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들이 모여있는 건물 인근 도로. 차량들이 뒤엉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도로 한복판인데다 주차 금지구역인데도 불법으로 겹겹이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재난 상황이 일어날 경우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인근 도로. 소방차 진입 자체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화재가 났는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이제 소방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이제 입구까지 들어간 다음에 한 200m 되는 길이를 수간을 끌고 직접 끌고 가가지고 화재를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곳 중 주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무려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경기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함께 주차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 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그리고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시민감사관으로서 현장 감사를 해보니 다중이용 업소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도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진행한 감사로 상가 주변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현장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제대로 지정이 됐는가, 그리고 지정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주차금지 구역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 약 4천 곳과 노선 표시가 없는 1,500여 곳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 또 주차금지 구역 지정의 세부 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깡을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자가용 짐칸에 한가득 실려있는 기름통. 화물차에 들어가야 할 기름인데 개인 자가용으로 몰래 넣어 유가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거 다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신 거 맞으세요? 다 함의 사실은 다 인정하시는 거고요? 외상으로 거래한 뒤 금액을 부풀려 한꺼번에 허위로 결제하거나 기름을 가로채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만행을 눈감아준 주유업자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개인 차량에 넣는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유가보조 불법 행위는 알고 계셨죠? 네. 화물차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 보조금을 이렇게 부당한 수법으로 챙긴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넣지도 않고서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일명 카드깡을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주유소와 짜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수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타는 화물차주와 범행에 가담한 주유업자 등 총 370여 명을 적발해 150여 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사경은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별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 또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에 의료진 8명을 파견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파견 의료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도 의료원과 도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이번 파견에는 감염내과 김양리 교수와 신경외과 장서량 교수, 간호직의 영성간호부장 김옥희 수녀, 김복주 간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녹양역 등 4곳에 설치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2주간 연장 운영합니다.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녹양역과 망월사역, 용현동 동부보건소 앞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위험시설의 검사를 위해 의정부 체육관에 추가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5일 기준 6,900건 이상의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의 체육시설과 강당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경기 공유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공유 서비스에는 공공기관의 체육시설과 강당 회의실 등 307곳이 등록돼 있으며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시설을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VR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입체적으로 시설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과 태블릿 PC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